안녕하세요. 미국 여행 총정리 영상 2탄 LA 편을 들고 왔습니다. 지난번 영상에서 미국 여행의 총 경비, 입국 심사, 이심, 팀 문화, 결제 등 공통적인 내용을 정리를 해드렸는데요. 그 영상은 여기 위에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LA는 제가 5년 전에도 다녀왔고 이번이 두 번째인데요. 그때도 3박 4일 일정이긴 했는데 하루는 디즈니랜드를 가고 그리고 하루는 조슈아 국립공원 투어를 갔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인 LA 여행은 한 하루하고 반나절 정도밖에 못했었거든요. 그래서 아쉬움이 많았는데 그래서 이번에는 지난번에 못 갔던 유니버셜이랑 LA 시내들을 조금 더 자세히 구경을 했던 것 같아요. 우선 항공권을 제외한 총 경비는요. 숙소 3박에 60만 5,905원, 렌터카 3일에 23만 463원, 주차비 7만 6,850원, 식비 61만 2,364원, 입장료 35만 3,040원, 그 다음에 기타 기념품, 국제면허증 발급 등등 해서 5만 5,734원, 그래서 총 193만 4,400원입니다. 그러면 하나씩 바로 설명을 해드릴게요. 먼저 숙소. 숙소는 한인타운에 있는 호텔 아벤투라에서 숙박을 했고요. 원래 미국 가정집 느낌이 나는 LA 에어비앤비를 예약을 했었는데 외관만 보고 반해가지고 예약을 했던 거거든요. 근데 위치상으로도 조금 관광지들이랑 거리가 좀 있었고 여행 경비도 좀 아끼고 싶어서 한 여행 2주 전에 급히 숙소를 바꿔야겠다 결심을 하고 검색을 하다가 한국인 분들한테 가성비 숙소로 유명한 이 호텔을 예약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선 가격은 1박에 20만 원 정도로 LA 숙소치고는 저렴한 편이고요. 위치는 한인타운이라서 주요 관광지가 멀어도 30분 이내로 다 갈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근데 이 한인타운 쪽이 제일 걱정되는 게 치안이었거든요. 치안이 제가 5년 전에도 숙소가 한인타운 쪽이었는데 그때보다도 치안이 좀 더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이제 호텔 안에 있으면 안전한데 이제 호텔 바깥에 이상한 사람이 막 이제 소리치고 다니는 거를 제가 한번 봤어요. 그때 이후로는 호텔 밖에 도보로는 못 다니겠더라고요. 그래서 항상 차로 이동을 했고 호텔 근처에 뭐 도보로 갈 수 있는 곳이 그렇게 많지도 않지만 절대 그 근처에는 도보로 이동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객실은 꽤 오래되긴 했는데 널찍해가지고 2명이서 28인치 캐리어 다 펼쳐놓고 생활을 했고요. 화장실도 꽤 널찍해서 사용하기 편리했습니다. 그리고 카운터에 계신 분들이 다 한국어가 가능한 직원분들이어서 소통하기도 편했고요. 제가 이 숙소를 예약한 제일 큰 이유는 바로 주차비 무료라는 점, 그리고 전기차 충전이 무료라는 점이었거든요. 렌트카 이용하시는 분들은 이 숙소가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렌터카. 제가 5년 전에 왔을 때는 렌터카를 하루만 빌렸어요. 그때 든 생각이 LA는 진짜 렌트를 해야 좀 더 구석구석 자세히 볼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이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공항 도착하자마자 렌터카를 렌트하는 걸 선택을 했고 3박 4일 전 일정 렌트를 하고 다녔습니다. 그리고 제가 원래 한국에서 전기차를 운전을 하고 다니고 있고 LA에서 크게 장거리 이동을 할 일이 없다고 생각도 들고 심지어 숙소에서 전기차 무료 충전이 가능하다고 해서 고민 없이 전기차 렌트를 선택을 했고요. 차종은 폴스타2였고 3박 4일 동안 딱 한 번 충전을 했어요. 결론적으로는 전기차 렌트는 정말 만족을 했는데 이 폴스타2는 조금 비추드려요. 왜냐면 주행 중에 갑자기 화면이 딱 꺼지는 거예요. 내비를 보고 있었는데 엄청 당황을 해서 이게 뭐지? 해가지고 다시 작동을 했는데 이 현상이 하루에 한두 번은 꼭 일어나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해봤는데 이 폴스타2가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한 후에 생긴 결함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전기차 렌트는 추천을 하는데 만약에 전기차를 렌트를 하실 거면 다른 차종으로 렌트하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기차 운전 안 해보신 분들이 가장 어색하시는 게 이 원페달 운전이거든요. 근데 폴스타2 같은 경우는 이 원페달 모드를 끄는 기능이 있어가지고 이 원페달 모드를 끄시면 일반 내연 차량 운전하는 거랑 별반 다를 게 없으니까 이 기능이 있는지 차량 빌리실 때 확인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렌터카 회사는 허츠 렌터카였고요. LA 공항에서 나오자마자 이제 셔틀버스를 타고 허츠 LA 공항 지점을 이동하면 되는 거였고, 예약은 위드카요라는 대행 업체에서 예약을 했습니다. 제가 허츠 홈페이지랑 그 다음에 이 위드카요 견적이랑 비교해봤을 때 허츠 홈페이지보다 더 저렴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서 예약을 했고, 그리고 카톡 상담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어서 제가 LA에서 무슨 일이 생겼을 때 연락을 하니까 바로바로 대응해주는 점도 만족스러웠습니다. 꼭 허츠보다 싼 건 아닐 수도 있어서 예약하실 때 공식 홈페이지랑 대행업체랑 비교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전기차 렌트 하실 거면 렌트 하시고 출발하기 전에 충전 케이블 선이 있는지 꼭 확인을 하세요. 보통 전기차 충전소에 이제 케이블이 있는데 이 호텔 같은 경우는 케이블은 제공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차량에 케이블이 당연히 있을 줄 알고 찾았는데 이게 없는 거예요. 트렁크에 있다는 후기를 보고 갔는데, 근데 알고 보니까 전기차는 이제 일반 차량의 본네트라고 하죠. 그 본넷 공간에 이제 프렁크라는 공간이 따로 있어요. 거기에 이제 케이블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후기를 찾아봤을 때 케이블이 누락되는 경우도 있고, 저처럼 이제 케이블이 어디 있는지 못 찾는 경우도 있으니까 출발하시기 전에 충전 케이블이 있는지 꼭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주차. 차로 여행을 하면 가장 신경 쓰이는 게 바로 주차인데요. LA는 주차 규칙도 꽤 엄격하고 주차비도 비싼 편이라서 어딜 갈 때 그 주차 공간이랑 주차 비용 등을 알고 이동하시는 게 좋아요. 근데 저는 이제 무료 주차장, 스트릿 파킹, 그리고 최대한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는 주차장들을 검색해서 이용을 했거든요. 그래서 주차요금에 많은 돈을 쓰진 않았어요. 먼저 LA 주차장은 들어갈 때 거의 대부분 주차권을 뽑고 들어가요. 그 다음에 주차를 하고 다시 나갈 때는 그 주차권을 계속 소지를 한 후에 정산기계를 통해서 정산을 하는 방식이 대부분이었고요. 그리고 정산기계를 통해서 정산을 했더라도 나갈 때는 다시 그 주차권을 최종으로 넣어야 나갈 수 있기 때문에 주차권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스트릿 파킹이라고 해서 길거리 주차도 가능한데요. 거리에 있는 주차 표지판만 잘 확인하시면 무료로 거리에 주차를 하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화면에 보이는 표지판대로라면 목요일 아침 8시부터 11시는 길거리 청소 시간으로 주차 불가고요. 근데 그 아래에 보시면 이제 No Parking Anytime이라고 적혀 있지만 당황하지 마시고 아래를 보면 Except, 아래의 시간을 제외하고 라고 나와 있습니다. 초록색 판에 보면 2시간 주차 가능,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그리고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라고 적혀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는 주차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길거리 주차할 때 이제 한국에서처럼 이렇게 눈치를 보면 이제 차들이 많이 주차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는 주차 가능하겠구나 하고 이제 주차 공간을 탐색하고 그 표지판을 확인해서 주차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빨간색으로 칠해진 곳에는 절대 주차 금지니까 주의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스트릿 파킹 구역에 이렇게 생긴 주차 기계를 많이 보실 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일정 비용을 내고 길거리 주차를 할 수 있는 유료 주차 공간이에요. 저는 이번에는 이 기계를 이용하진 않았지만 5년 전에 왔을 때는 사용을 했었는데요. 먼저 이 기계에 빨간불이 들어와 있고 주차 공간이 비어 있으면 주차를 하시면 되고요. 주차 후에 주차 기계로 결제를 하시면 되는데요. 신용카드를 먼저 넣어주고 주차 시간을 선택하시고 OK 버튼을 누르면 끝입니다. 그럼 이제 주차 기계의 불이 초록색으로 변경되고 결제한 주차 시간이 지나면 다시 빨간색으로 변하게 되는데, 이때 주차가 되어 있는 걸 경찰이 발견하면 바로 벌금 행위라고 하니까 주차 시간 안에 꼭 돌아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요금은 1시간에 1불, 2불 정도로 저렴한 편이니까 이 기계 주차도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LA는 전면 주차가 일반적이고요. 차 썬팅이 잘 안 돼 있어서 주차하신 후에는 차에 짐을 꼭 다 가지고 내리시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주차했던 공간들의 주소랑 비용, 그거를 더보기란에 적어둘 테니까 참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LA 여행 본 영상에서도 주차한 장면을 꽤 자세히 넣었으니까 그 영상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운전은 우리나라랑 운전 방향도 똑같아서 운전하기는 어렵진 않은데 몇 가지 우리나라랑 다른 점이 있어요. 이 점을 주의를 해주셔야 하는데요. 먼저 스탑 사인. 이 스탑 사인이 보이면 차가 없어도 무조건 정차했다가 출발하셔야 하고요. 이 스탑 사인에 먼저 도착하는 차가 먼저 출발하는 룰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둘째는 비보호 좌회전. 한국도 비보호 좌회전이 있기는 한데 이게 표시가 되어 있잖아요. 근데 LA는 비보호 좌회전이 기본이어서 따로 표시가 안 돼 있는 경우가 많아요. 따로 좌회전 신호가 없는 경우는 눈치를 보고 맞은편에 차가 안 오면 좌회전을 하셔도 됩니다. 그리고 미국은 속도를 킬로미터가 아니라 이제 마일로 표시가 되고요. 도로에 차가 생각보다 되게 빨리 달려요. 특히 이제 시내 말고 이제 프리웨이, 고속도로를 꽤 타거든요. 그때 차가 꽤 빨리 달려서 좀 무섭더라고요. 그리고 그 고속도로에서 출구로 나갈 때 조금 헷갈리더라고요. 출구가 워낙 많기도 하고 이제 내비를 보면 구글맵에 출구가 나와 있긴 한데 운전하는 사람이 이제 출구를 확인하면서 이제 가면 조금 헷갈리고 어려울 수 있겠더라고요. 그리고 가끔 이렇게 2개 차선이다가 갑자기 하나로 합류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맨 오른쪽 도로로 주행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출구로 빠지는 차선으로 변경되는 경우도 꽤 있으니까 조수석에 타고 계시는 분이 같이 내비를 보면서 긴장하면서 운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안. LA가 진짜 치안이 안 좋기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저도 5년 전에 갔을 때보다 더 긴장하면서 갔는데 확실히 더 안 좋아진 것 같더라고요. 특히 베니스 비치 쪽에 주변에 노숙자들도 많고 대마 냄새가 엄청 났어요. 그리고 한인타운에도 진짜 이상한 사람들, 노숙자 텐트촌도 있었고요. 다운타운 쪽도 치안이 안 좋기로 진짜 유명해서 안 가려고 했었거든요. 그래도 이제 많이 관광객들이 많이 가는 곳은 괜찮긴 했는데 그래도 노숙자를 많이 받고 대마 냄새도 정말 많이 났던 것 같습니다. 사람이 진짜 많았던 관광지들은 그렇게 위험한 상황들은 없었지만 그래도 항상 경계하면서 다녔고 웬만하면 최대한 가까이에 주차를 해서 도보를 최소화해서 다녔습니다. 특히 다운타운 스키드로우 쪽에 그렇게 노숙자가 많대요. 그래서 웬만하면 이쪽은 안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지하철 타는 게 그렇게 무섭다고 하고 버스는 그나마 낫기는 한데 그리고 제가 봤을 때 버스도 그렇게 안전해 보이진 않았거든요. 항상 조심하시고 다니셨으면 좋겠고 이왕이면 렌트나 아니면 우버 타고 다니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다음은 LA 맛집. LA에서 외식했던 건 이제 인앤아웃 버거, 창동 순두부, 팜파스 그릴, 리퍼블리크, 보일링 크랩 이 정도인데요. 진짜 다 맛있었는데 너무 비싸요. 그래도 인앤아웃 버거는 이제 미국 서부에만 있고 그나마 가성비 있는 식사를 할 수 있어서 꼭 드셔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한국에 와서도 저랑 남편이랑 계속 생각났던 게 바로 보일링 크랩이거든요. 그 보일링 크랩 소스가 한국의 매운맛이랑은 묘하게 다르게 매우면서 중독되는 맛이 있었어요. 그래서 한국 와서도 계속 생각나더라고요. 그리고 물가가 너무 비싸서 한 저녁에 2끼 정도는 트레이더조나 이제 한인마트에서 장을 봐서 저녁을 먹었는데요. 특히 한인마트 중에 가주마켓이라고 있었는데 거기에 파는 가주 김밥이 되게 유명하다고 해서 가서 먹었는데 되게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한식이 생각날 때는 여기 한번 가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은 유니버셜. 제가 5년 전에 LA 왔을 때는 디즈니를 갔었어서 이번에는 유니버셜을 갔는데요. LA 가시는 분들의 고민거리가 디즈니랜드를 가느냐 유니버셜을 가느냐잖아요. 저도 그 고민을 했었는데 만약에 저랑 또래인 친구들이 추천을 해달라고 하면 저는 유니버셜을 추천을 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유는 디즈니보다 시내에서 굉장히 가깝고요. 그리고 놀이동산 규모 자체가 작아서 놀이기구를 훨씬 더 많이 탈 수 있었고 체력적인 부분에서도 훨씬 나았습니다. 그리고 그 LA 유니버셜에만 있는 스튜디오 투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할리우드 영화 세트장을 돌아다니면서 투어를 하는 건데 그게 굉장히 색다른 경험이어서 좋았고요. 그리고 해리포터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제 유니버셜 가시는 게 좋은데 다만 오사카 유니버셜이랑 그 컨셉이랑 그 다음에 놀이기구도 다 똑같아가지고
오사카 유니버셜을 가셨던 분들은 조금 똑같은 곳을 2번 가는 느낌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디즈니는 불꽃놀이, 퍼레이드 같은 게 있는데 유니버셜은 그런 게 조금 없어서 이벤트성이 조금 약하다는 느낌은 있긴 합니다. 유니버셜의 자세한 내용들도 본 영상을 보시면 더 자세히 나와 있으니까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A 날씨 너무너무 좋았어요. 진짜 비도 한 번도 안 오고 딱 선선하고, 특히 제가 뉴욕에서 LA로 넘어온 거여서 더 화창하고 더 따뜻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1월 기준으로 봄, 가을 정도 옷 준비해서 입었고요. 근데 해가 지면 아무래도 조금 더 추워지는 게 있으니까 이제 바닷가나 그리피스 천문대 가실 때는 아우터 준비하고 가시는 걸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돗자리를 꼭 챙기시는 것을 추천을 드려요. 이제 베니스 비치나 그리피스 천문대, 레이크 할리우드 파크, 더게티 등에 가면 이제 푸릇푸릇한 잔디가 이렇게 쫙 깔려 있거든요. 그러면 진짜 돗자리 깔고 눕고 싶다는 생각이 엄청 들어요. 그래서 한국에서 꼭 돗자리 하나 챙기고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LA 하면 라라랜드, 그 핑크빛, 보랏빛 하늘을 떠올리잖아요. 진짜 LA에 있는 동안 매일매일 일몰을 챙겨봤는데 진짜 매일매일 너무 아름다웠고요. 첫날에는 베니스 비치, 둘째 날에는 그리피스, 셋째 날에는 더게티에서 노을을 봤는데 다 너무 예뻤고, 특히 더게티 갔던 날은 하늘색이 진짜 영화에서만 보던 하늘색이라서 더더 예뻤던 것 같아요. 그래서 LA 가시면 꼭 일몰을 놓치지 않고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쇼핑은 환율 이슈도 있기도 해서 거의 못했어요. 이제 저 같은 경우는 트레이더 조에서 핸드크림이랑 프레첼 과자가 너무 맛있어서 그거를 사왔고요. 그리고 유명한 트레이더조 에코백 이렇게만 쇼핑을 했고요. 그 다음에 헐리우드 거리에서 왜 사왔는지 모르겠는데 아카데미상 조각? 그걸 기념품으로 하나 $5에 산 것 같고요. 그리고 저는 이제 먼저 돌아왔고 남편은 하루 더 있었는데 남편은 아울렛을 혼자 다녀왔어요. 이때 뭐 쇼핑을 했다는데 자기야 와봐. 아울렛 얘기 좀 해줘. 어디 아울렛 갔어? 시타델 아울렛? 주차 무료? 뭐뭐 샀어요? 플로어 니트 2개랑 CK 수복. 얼마예요? 기억이 안 나요. 근데 한국보다는 확실히 저렴해서 샀던 것 같아요. 왜 갑자기 존댓말이야? 거기서 구매할 때 무슨 쿠폰이 인터넷 블로그에서 쉽게 받을 수 있거든요. 사람은 많았나요? 오전에는 좀 되게 여유 있더니 이제 오후 저녁 되면서 좋았어요. 그랬다고 합니다. 쇼핑 추천? 한번 가보는 거 추천? 싼 것도 많아. 쇼핑 좋아하시는 분이면 한번 가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의 3박 4일 LA 일정이 궁금하시다면 이 영상 더보기란에 제가 구글맵 링크 공유를 해드릴 테니까요. 그거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준비한 LA 여행 총정리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여행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 다 자세히 들어갔으니까 본 영상도 꼭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사실 제가 직장인이라서 진짜 굉장히 욕심 부려서 미국 동부의 뉴욕, 그다음 미국 서부의 LA 이렇게 여행을 한 거거든요. 근데 다음에 또 가게 되면 이제 미국 동부면 동부, 서부면 서부 이렇게 여행을 할 것 같아요. 그래도 너무너무 즐겁고 알찬 여행이었고 다시 돈 열심히 벌어서 다음 여행을 준비를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LA도 궁금하신 거 있으시면 제가 최대한 아는 한 답변을 해드릴 테니까 댓글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만 마쳐보겠습니다.